안녕하세요. 원생이가 알려줄게요. 네, 원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생명공학과에서 현재 석사 1년 차인 대학원생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대학원을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소년이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죄를 지으면 대학원에 간다. 네. 저는 대학원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호구가 아니고 그냥 열정이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사실 제가 대학원에 오기 전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결론을 짓기까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계획해 뒀었지만 대학교 4학년 1학기부터 급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저 혼자서도 고민하고 하면서 총 3가지 포인트로 이 고민을 짚어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취업입니다. 제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취직하신 많은 선배님들께 물어봤어요. 학사 취업이 나은지 석사 취업이 나은지요. 그랬을 때 선배들이 하신 말씀은 삼성의 경우는 일단 오히려 학사 출신을 선호한다 였어요. 이제 R&D 분야에서요. 석사를 뽑으면 2년 연차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봉을 더 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차피 회사 일은 새로 가르쳐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동일하다면 학사를 뽑는 게 회사 입장에선 유리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네, 반대로 석사 들어가신 분들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학사 졸업자가 R&D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삼성 이외의 회사는 없다. 그래서 영업이나 품질관리 분야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바이오는 석사까지는 필수다 였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삼성에 뽑히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긴 게 있었습니다. 내가 R&D를 가고 싶은 게 맞나? 였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하는 게 나한테 맞을까라는 고민이었죠. 저는 사실 제가 기획하는 거를 가장 좋아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R&D가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2번째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2번째, 나는 연구를 하고 싶은가? 였어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실험 수업 들으면서 나는 똥손인가? 라는 생각만 했지 연구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선택 각각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취업을 해서 마케팅, 영업 부서에 들어갔다. 그 부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 부서에 가면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한 것보다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더라도 이제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든 부분이 생겼을 때 대학 시절에 공부한 게 아깝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R&D 분야를 가고 싶다라는 후회를 할까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 2번째로 만약에 대학원에 들어갔다 였을 때 R&D가 잘 맞는다면 박사를 가면 되겠죠. 또는 회사의 R&D 분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안 맞는다면 2년 동안 그래도
이 대학원에서 배울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졸업해서 다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원을 가는 게 나아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 중에 2년을 써서 그 다음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대학원을 가자로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년 지나신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대학원생으로 1년을 지내셨는데 대학원에 오신 거 만족하시나요?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대학원에 들어온 걸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보다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운 곳은 없었어요. 우선 저 처음에 들어와서 6개월 정도는 정말 헤맸던 것 같아요. 선배들 막 따라다니면서 정신없이 실험 배우고 그걸 또 정리하고 복습하고 내가 해보고 또 이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논문들을 밤새 읽어내서 겨우겨우 이해해내고 그걸 발표 자료로 만들어서 교수님과 연구실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내서 발표를 하고 교수님에게 내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칭찬도 들었다가 욕도 먹었다가 그러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고 물론 앞으로 겪을 일이 더 많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저의 페이스를 제가 알게 되고 또 저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서 훨씬 편하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해내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방법도 배웠어요. 또 내가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낼 것인지 그런 서치 능력도 길렀고요. 그러면서 논문을 읽을 때는 인트로덕션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데이터들의 논리 과정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깨달았고요. 사실상 저는 석사로 들어온 건 6개월째인데요.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많은 걸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원은 매우 힘듭니다. 네. 이게 진짜 팩트죠. 근데 결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대학원에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3가지 포인트로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대학원이 너무 힘들다는 말 때문에. 사실 저는 대학원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취업할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2번째 이유였죠. 제 자신이 연구가 맞을지 안 맞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기는 더 싫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학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해서 여기에 와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만약에 비슷한 고민이시라면 사실 한번 대학원에 풍덩 헤엄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석사는요 2년이잖아요. 솔직히 휴학도 1, 2년씩 하면서 나한테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업 버셔스 대학원 고민 중이시라면 어떤 곳으로 가서 후회를 덜할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고민해보시고 본인에게 더욱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원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